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에서 참 피하기 어려운 문제죠. 바로 갈등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업무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 이걸 과업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흔히 갈등하면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혹시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장명학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과업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두 가지요? 어떤 거죠? 하나는 온화한 과업 갈등 표현,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과업 갈등 표현이에요. 아, 온화한 거랑 지나친 거. 네, 쉽게 말하면 의견 차이를 좀 차분하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 이게 온화한 거고요. 네네. 반대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언성을 높이는 방식, 이게 지나친 표현인 거죠. 아하, 확 와닿네요. 여러분 팀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차이가 오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구는 바로 그 표현 방식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동료들이 의견 차이를 온화하게 표현할수록 팀원들이 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돕는 행동이 있잖아요. 네, 도움 행동이라고 하죠. 네, 그 도움 행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표현할수록 서로 깎아내리거나 비협조적으로 구는 행동, 일탈 행동이라고 하던데 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표현 방식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보다 그걸 어떤 말투나 태도로 전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의견이 어떤 옷을 입고 전달되느냐가 동료들의 실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과업 갈등 자체는 잘만 관리하면 오히려 팀 성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꽤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 연구는 그 잘 관리되는 방식의 핵심이 바로 온화한 표현에 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연구,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요소를 더 봤다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인데요. 바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마음 챙김이요. 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그거네요. 이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네, 마음챙김이라는 게 현재 순간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마음챙김 수준이 동료의 갈등 표현 방식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만드는지 그걸 확인해 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이게 정말 놀랍던데요. 네, 그렇죠. 마음 챙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동료가 어떻게 갈등을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크게 달라졌어요. 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온화한 표현을 들으면 도움 행동이 늘고 반대로 지나친 표현을 들으면 일탈 행동이 확 늘어나는 식으로요. 네,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음 챙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온화한 표현을 경험했을 때 도움 행동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뭔가요? 동료가 갈등을 지나치게 표현해도 그로 인한 일탈 행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그럼 거친 말을 들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마치 심리적 완충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심리적 완충제. 네, 동료가 좀 거칠게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같이 흥분해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좀 관찰하고 자기 반응을 조절하는 힘이 있는 거죠. 아, 자기 조절 능력이군요. 그렇죠.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특히 팀을 이끄는 리더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팀 내 갈등을 그냥 없애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오갈 때 그 표현 방식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팀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좀 온화하게 표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팀원들의 마음챙김 역량 자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팀의 건강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마음 챙김 역량 강화요? 네,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갈등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팀워크를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게 결국 팀 전체의 안정성이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장명학 박사님 논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첫째는 과업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동료들의 긍정적 행동, 즉 도움 행동과 부정적 행동, 일탈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개인의 마음 챙김 수준이 이런 영향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고 마음 챙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표현 방식에 덜 휘둘린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리더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팀 내에서 갈등을 표현하고 다루는 그 방식은 팀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팀 내 소통과 갈등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